안녕하세요. 군사돋보기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랜드리스법을 통한 지원 폭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서방 국가들의 무기 지원이 더욱 화끈해지고 있는데요. 폴란드가 공유한 크라프 자주포의 전장 투입으로 세베로도네츠크의 상황을 안정시켰고, 미국에서 공여받은 M14 하이마스가 러시아군 지휘소 두 곳을 정확하게 타격해 화끈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에 대비해서 헤르손 전선에서 러시아군은 쓰러져가는 T-62M 전차를 주력으로 사용하며 제대로 된 전략 없이 공격하며 후퇴하기를 반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더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미국 의회에서 우크라이나의 전투기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한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의 하루 출격 쏘티가 러시아군보다 높다고 하는데, 걸프전에서 34대의 적기를 격추시킨 전설 F-15C와 같은 미군의 전투기가 우크라이나에 공여된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까요? 여기에 더해 우크라이나의 전설적인 영웅 키이우의 유령이 부활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키이우의 유령이 조종하는 F-15가 전장에 등장할 수 있을까요?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해당 분야의 정보를 조사 정리했습니다. 본의 아니게 틀린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제한 무기 지원 랜드리스 법안을 통과시킨 미국이 우크라이나 이번에는 전장 상황을 크게 바꿔놓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전력 전투기를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애덤 킨징거 하원 의원과 민주당의 크리시 훌라한 하원 의원이 초당적으로 군사 지원 법안을 발의했는데요. 애덤 킨징거 의원은 KC-135R의 파일럿이자 현역 일리노이주 방위공군 중령 현역으로 있으며, 크리시 하울러헨 의원은 ROTC 출신 미 공군 예비역 대위로서 전쟁에 참여했던 참전 용사입니다. 이렇듯 전쟁에서 제공권 장악의 중요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일까요? 킨징거 의원은 공군 참전 용사로서 우리는 적군과 충돌이 있을 때 합동군이 취하는 첫 번째 조치 중 하나가 제공권을 장악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미국과 나토 동맹국이 우크라이나의 영공 상황을 변화시키고 전쟁에서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라며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는데요. 현지 시각 6월 17일 애덤 킨징거 의원의 보도 자료에 따르면 이 법안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조종사와 승무원에게 F-15, F-16 및 기타 공군 플랫폼에 대한 훈련을 진행하는 동안 행정부가 훈련 장비를 우크라이나에 공유하도록 할 것이라 설명하며, 우크라이나 군대를 강화시키고 장기적인 안정성과 안보를 보장하겠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행정부에서는 아직 전투기를 보내려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데요. 이번 법안으로 하원 의원은 미 공군이 보유 중인 F-15, F-16 전투기 등 애리조나주에 있는 공군기들의 무덤 제309 항공우주정비 및 재생전대 아마르그에 있는 치장 물자를 재조립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 아마르그는 2차 대전 이후 몬산 공군기지에 히로시마와 나가사키 원자 폭탄을 투하했던 세계 최초 핵 폭격기 B-29와 2차 대전에서 큰 활약을 냈던 C-47 수송기 등의 기종들을 저장할 보관소를 세우게 된 넓은 땅입니다. 미합 중국 공군과 해군, 해병대, 육군, 해안경비대에 약 4,100여 대 항공기가 보관되어 있는 곳이 이곳 아마르그인 만큼 엄청난 수의 치장 물자들을 자랑합니다. 아마르그의 땅은 지질이 알칼리성에다 강수량이 극히 적고 습도가 매우 낮아 비행체의 부식과 손상이 최소화되는데요. 그래서 이후에도 이곳에는 폭격기, 공격기, 전자전기, 공중급유기, 다목적기, 실험기 등 대부분의 미군에서 퇴역한 군용기가 이곳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기체들의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주요 부품들을 분리시켜 보관해서 중고로도 많이 판매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은 퇴역했지만 한국 공군에서 T-38과 P-3B 등을 중고로 도입했었습니다. 그런 만큼 아마르그에는 엄청나게 많은 수량의 기체들이 대기 중인데요. 이번에 추진되는 법안에서 볼 수 있듯이 우크라이나군이 전투기 교육 훈련을 받는 동안 행정부에서는 아마르그의 일부 기체들을 정비해서 우크라이나에 보내라는 압박으로 보여집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전설의 키이우의 유령 스테판 타라발카 소령은 우크라이나 공군 제40 전술 항공여단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실 키이우의 유령은 특정 조종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제40 전술 항공여단의 미그 기체를 모는 최고의 탑건들로 구성되어 있는 비행단을 말하는 별명과 같은 것이라고 하는데요. 우크라이나의 키이우의 유령 탑건들이 미국의 전설적인 F-15 전투기를 훈련받아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대를 초월한 명작으로 불리는 F-15 전투기는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되는데, 하나는 공중우세 전투기인 F-15A-B-C-D형이고 다른 하나는 다목적 전투기인 F-15E형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에는 두 가지 유형이 모두 필요하겠지만 더 절실한 것은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수많은 전투기들을 상대할 제공 공중우세 전투기 F-15A-B-C-D형일 것 같은데요. 공중우세 버전의 F-15는 최강의 전투기로 불리는 F-12A 랩터가 등장한 이후에도 훌륭한 제공 전투기 중 하나로 불리고 있을 만큼 혁신적인 설계에 따라 개발된 전투기입니다.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 제공권을 장악하고 있지 못하는데도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유럽에서 공급한 전투기 부품과 무장들로 일평균 30소티 이상을 기록하며 공군 활동 범위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소련제 전투기인 미그-29 전투기와 수-25 공격기로도 러시아보다 높은 소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에 키이우의 유령이 조종하는 F-15 전투기가 투입된다면 결과는 볼 보듯 뻔할 것으로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왜인지 몇 가지 이유를 생각해보자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우선 지원기들의 도움과 방공망의 도움을 받는 우크라이나 측이 우세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현재 러시아 항공우주군의 전투기들 중 조기경보 통제기들과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 네트워크 교전 체계가 탑재되어 있는 것은 3기밖에 되지 않는 소위 57 펠런 5세대 전투기와 소위 35 4.5세대 전투기뿐입니다. 반면 미국이 F-15 전투기를 지원한다면 오래된 초기 버전이라 해도 최소한 우크라이나군이 훈련했던 기종과 비슷한 성능을 가진 기체를 지원할 텐데요. 오래전부터 네트워크전 체계를 고도화해 온 것이 미 공군이며 현재도 비공식적으로 미국이 조기 경보기를 통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다는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찾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네트워크 교전 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미그 19 MU-1 전투기로도 자국 방공망들 쪽으로 러시아 전투기들을 유인해 격추시키는 것이 지금의 우크라이나 공군 조종사들인데 미국의 조기 경보기와 궁합이 아주 잘 맞을 미국의 F-15 전투기를 지원해 준다면 힘이 빠질 대로 빠진 지금의 러시아 공군 전투기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지금의 러시아군은 유도 무기가 크게 부족한 상태라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러시아군은 게임 체인저라 불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식이나 되는 킨자를 재고가 바닥난 정밀 유도탄의 대체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노후된 것을 되살린 것이라고 해도 F-15 전투기는 미그 19 전투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훌륭한 제공 전투기로서 활약할 수 있을 것을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F-15 전투기는 2020년 일본 항공자위 대원들이 실수로 팀킬을 하는 바람에 F-15 제2한기가 격추된 것을 제외하면 현재까지 단 한 번도 공대공 손실 기록이 없는 전설적인 전투기인데요. 이미 F-15 전투기는 유고슬라비아 내전, 이라크 전쟁, 미국 아프가니스탄 전쟁, 대리비아 공습작전 중 오디세이 새벽작전 등 수많은 실제 전투에서 미 공군의 주요 타격 전력으로 활약한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 공군에서도 40대 F-35 외에 가장 중요한 임무에 투입되는 것이 F-15K인 만큼 F-15 전투기 야성은 혀를 내두르는데요. 아마 제가 러시아 공군이고 F-15를 상대로 출격해야 한다면 아마 비행기를 탄 채로 다른 나라로 도망가서 망명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F-15 전투기가 아닌 F-16 전투기가 지원될 수도 있을 겁니다. F-16 또한 미 공군이 가장 자랑할 만한 뛰어난 전투기이며 현재 러시아 공군이 F-16 전투기를 타고 나타난 키이우 유령 편대를 만난다면 등골이 오싹할 겁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린 것이 F-16 전투기이며 만약 외계인이 쳐들어올 경우 인류 연합의 전투기는 F-16이 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F-16 전투기 아성 또한 유명하죠. F-16 전투기의 장점을 이야기하자면 따로 영상을 한 편 더 만들어야 할 정도인 만큼 우크라이나가 F-16 전투기를 지원받는다면 제공권 장악은 그리 오래 걸릴 일이 아니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루빨리 우크라이나 마크로 도색된 F-15 전투기, F-16 전투기가 전장에 투입되어 푸틴의 야욕을 저지시킬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군사 돋보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